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한강로가 사실은 많이 뜨고 있는데 현재는 가장 좋은 주요 도로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떠오를 지역으로는 현재 아직까지 현실이 반영되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형평성을 논한다면 여기는 한 10억까지는 가 있어야 다 정상이죠. 개발이 되지 않는 곳도. 안녕하십니까. 대단한 부동산 꼰대 김학주입니다. 꼰대 공연입니다. 자, 오늘 어떤 내용의 상담을 해드렸죠? 네, 신도시 동탄에 있는 오피스텔을 투자하신 분인데요. 4년 전에 투자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4년 동안에 분양가보다도 가격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4년 동안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얼마에 샀는데요? 1억 3,500만 원 정도? 분양 받았는데. 네, 근데 지금 시세가 1억 2천 정도. 환장하시겠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다른 부동산은 4년 동안 난리가 나고 있는데, 그쵸?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경기도의 오피스텔은 웬만하면 투자하지 마시라. 그쵸? 만약에 경기도를 하더라도 업무타운, 대규모 업무타운 내에 있는 것만 해라. 대표적으로 판교 같은데. 항상 말씀드리고. 네네. 그 다음에 웬만하면 서울 도심 쪽에 오피스텔을 투자해라. 그렇죠. 투자 금액은 비슷하잖아요. 많이 차이 안 나죠. 그죠. 그래서 네네.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드린데도 불구하고 경기도를 사람들이 계속 사요. 그게 이제 아파트 가격이 네. 신도시니까 신도시 아파트 가격이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그걸 보고 주거용 오피스텔이니까 이 주거용이라는 거에 이제 그 아파트와 동질화 시켜버려서 이 주거용이니까 오피스텔도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이제 투자를 하셨던 거죠. 제 지인도 네. 제가 일산에 사시는데 얼마 전에 물어보더라고요. 일산에 아파트라고 분양을 한대요. 아파텔, 네. 좀 허허벌판이긴 한데 아, 네. 그래서 분양받아도 되냐 물어보길래 안 된다고. 네네. 근데도 그 미련을 못 버리고 저한테 두 번, 세 번을 물어보더라. 이게 한번 꽂히면은 네. 주변 사람들의 얘기가 그게 전문가든 비전문가든 조언이 이렇게 들어가지가 않더라고요. 이분이 왜 샀는지, 네. 뭐가 잘못됐는지 네네. 한번 영상을 보고 네. 그거에 대해 자세하게 분석하고 네. 우리 구독자분들이 그 같은 돈을 가지고 어디를 사는 게 좋을지 어떤 걸 주의해야 될지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그럼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네. 자, 동탄역 입구 아래쪽에 리코빌이라는 오피스텔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 원룸 갖고 계시죠? 50만 원 받는 거 보니까, 그쵸? 네, 원룸. 네, 원룸이에요. 자, 이게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요, 네. 오피스텔로서의 입지 여건 적합하냐 안 맞냐에 따라서 이 오피스텔 가격이 되게 천차만별이에요. 지금처럼 동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성격으로 보면은 동탄은 주거타운이에요. 네. 그래서 이 오피스텔이 업무타운과 어울리는 오피스텔과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가격이 오르지 않거든요. 여기에 동탄역이 있어서 KTX나 SRT를 타고 서울의 접근성이 좋다고 하지만 이 오피스텔 거주하시는 분들 또는 수요자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월세를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더 주더라도 그 내 직장이 있는 곳에서 거주를 하고 싶어 하지 가기 편한데 멀리 있는 지역에 역세권이고 교통 여건이 좋다고 해서 거주하거나 수요가 창출되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지난 4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내가 갖고 있는 이 오피스텔은 가격이 오르지 않았어요. 근데 서울에 있거나 업무타운에 있는 1.5룸 같은 경우는 2억에 분양을 했는데 지금 4억 한 7천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2억에 이제 분양을 받았지만 전세가 한 1억 9천, 1억 8천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실투자금이 1, 2천 들어가서 시세 차익은 2억 5천 정도 이상의 수익을 얻고 있다 보니까 수익률로 따지게 되면은 1,300에서 1,600% 정도를 얻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거는 매도하는 게 맞다, 결론적으로. 네. 자, 매도를 하게 되면은 1억 한 1,500만 원 정도의 자금이 나한테 회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 1억 1,500만 원 정도를 갖고 서울에 있는 어디를 투자할 수 있느냐라고 보면은 용산에 있는 오피스텔도 투자할 수 있어요. 전세를 낀다면 월세 놓지 않고. 잘 봤는데 네. 이분 환장하겠네요. 그렇죠. 속상하죠. 4년 전에 1억 3,500 주고 샀는데 오히려 가격은 떨어졌어. 그렇죠. 근데 서울에 뭐 마곡지구라든지 용산이나 이런 데 오피스텔은 네. 2억짜리가 4억으로 뛰었단 말이에요. 강남 같은 경우는 한 3억 5천짜리 네. 8억 그러니까, 이렇게 가 있죠. 그러니까 네. 환장하겠네요. 근데 네. 이런 생각은 어떨까요? 왜 서울의 아파트가 엄청 많이 뛰면서 네. 경기도의 아파트도 많이 뛰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서울의 오피스텔이 많이 뛰면서 네. 경기도의 오피스텔은 안 뛸까?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네.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거시설인 아파트의 특징과 오피스텔의 특징이 완전히 달라서 완전히? 그렇죠. 그래서 우리 김건대님도 영상에서 보면은 웬만하면 오피스텔은 경기도 투자하지 마시고 서울에다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리스크 때문에. 그렇죠. 그 이유 때문인데
이 주거타운인 곳이 이제 대부분의 신도시나 수도권에 만들어지는 것들이 주거타운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기업 일자리가 없어요. 그게 가장 문제예요. 상업지역만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상업 유흥시설들이 있는데 기업 일자리가 있는 곳은 상업 유흥시설이 같이 있거든요. 근데 상업 유흥시설이 있는 데는 기업 일자리가 없어서 기업 일자리를 원하는 1인 가구들이 주로 오피스텔을 원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여기는 희망이 아주 높지는 않겠네요.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편집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는 이제 가격 상승이 거의 제한적이다. 올라봐야 이제 분양가 정도까지밖에는 기대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과감하게 매도하시는 게 맞다라는 답변을 드렸거든요. 이 동탄이잖아요, 여기가. 네네. 제2동탄. 그렇죠. 제2동탄이 경기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집값이 뛴 것 중에 하나에 속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그 이유가 SRT, 그렇죠. KTX. 네네. 이제 SRT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고속철도 때문에. 네. 근데 고속철도 바로 옆에 오피스텔인데도 불구하고 희망이 없을까요? 왜 여기는 이제 업무타운이 없고 걸어서 갈 수 있는 슬세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1인 가구들은 슬리퍼를 신고 갈 수 있는 그 정도 거리에 직장도 있고 편의시설도 있고 커피숍도 있고 맥주집도 있어서 모든 것을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그런 주거 환경을 원하는데 여기는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여 있지만 그냥 교통만 좋지 아. 다른 것들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가정이긴 한데 네. 이게 만약 요즘 왜 오피스텔도 아파텔이라는 거 아시죠? 그렇죠. 아파텔은 방 2개, 3개. 좀 큰 거. 네네. 가족들이 거주할 수 있는 거 아파텔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래서 요즘 많이 뛰었거든요. 네네. 만약에 얘는 방 하나짜리잖아요. 네네. 얘가 방 하나짜리가 아닌 방 3개짜리. 네. 아파텔이라면 어떨까요? 아파트는 만약이 아니고 동탄에 투룸, 쓰리룸 많이 떴어요 오피스텔이. 아, 오피스텔은? 네. 아파텔은? 네. 아, 이거 아쉽네. 그렇죠. 그럼 이분이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지역의 특징과 오피스텔이라는 특징이 잘 부합되는 것들은 가격이 오르는데 우리 김코님이 얘기했다시피 아파텔은 오피스텔은 원룸이 있고요. 네. 1.5룸이 있고 네. 그다음에 2룸이 있고 3룸이 있잖아요. 네. 아파텔이라 부르는 거는 2룸, 3룸까지 얘기하는 거고 오피스텔 일반적으로 수익형에 가깝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원룸과 1.5룸인데 여기서도 원룸이 대부분 한 95%를 차지하고 1.5룸과 3룸까지가 한 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희소성 면에서 이 1.5룸이 되게 좋기 때문에 1.5룸 같은 경우는 가격이 상승률이 상당히 높은데 원룸에 비해서 그리고 2룸, 3룸 같은 경우는 아파트와 가격이 연동하기 때문에 이름을 아파텔이라 부르잖아요. 그래서 주택 가격이 오르면은 이 2룸이나 3룸은 가격이 많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정말 안타깝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방 하나짜리를 3개 합쳐도 방 3개짜리 가격을 못 따라가죠. 못 따라가는 네네, 거죠. 네, 이거 좀 아쉽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다음 선택은 훌륭하게 성공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 같은 금액으로 아까 네. 서울에 용산이나 서울을 투자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어느 지역을 어떻게 투자할지 네. 좀 추천을 해봐 줄 수 있나요? 지도를 보면서 설명할까요? 네. 네. 자, 이제 같은 돈으로 저는 이제 용산이나 네. 제가 좋아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강남. 네. 또 제가 또 더 선호하는 지역, 지금 현재 사는 지역, 그 주변으로 해서 네. 더 사고 싶거든요. 네. 혹시 용산하고 강남도 가능할까요? 그렇죠. 이제 앞서 이제 대답에서는 네. 용산이 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뭐 예를 들면은 강남 같은 경우에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도 오, 예. 뭐 다세대 주택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재개발도 가능한데 네. 지금 현재로는 강북을 위주로 재개발이 많이 되지만 강남권에는 뭐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개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향후에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재개발까지 가능한 다세대 주택도 투자가 가능한 금액이거든요. 강남의 다세대가 네.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 제일 비싼데 그렇죠. 재개발 진행하는 지역 말고는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한 1억 정도로 투자 가능하다는 거는 네. 이 지렛대 효과, 전세가 그만큼 높아서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주거 인프라가 워낙 잘 돼 있다 보니까 교육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 또 직장과의 접근성, 또 이런 주거 인프라, 공원, 교통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전세를 마치 빚이라고 생각하고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전세를 너무 많이 하는 거를. 네네.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걸 이제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네. 저희 이제 저 윗세대 네, 분들이 대출 한 푼 안 받는 거를 크게 그렇게 이제 생각보다 선호하는- 많았어요. 네, 많고 이제 좀 생각이 약간은 좀 경직되거나 예전에 이제 생각에 머물러 계신 분들 빚지고 사는 거는 망하는 지름길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그런 성향을 보이거든요. 근데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는 투자는 경제 관점에 이제 입각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것이 수익률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 레버리지 이용을 이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라는 것만 지키면은 레버리지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좋다. 전 좀 안타까워요. 왜냐면 네. 부동산은 전세나 이런 레버리지를 활용해야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적으면 3배, 많으면 수익률을 10배까지 올릴 수 10배도 있거든요.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칼을 보면은
조그만 칼이 있고 과도 깎는 칼. 네. 이거는 한 뭐 10,000원이면 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중국집에서 쓰는 칼 엄청 큰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한 20만 원 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걸 20만 원 줘가지고 과일만 깎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부동산에 맞게 하셔야 되는 거. 전세나 이런 뭐지 최대한. 그래서 전세를 안 올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빚이 싫다고, 네. 빚이라고. 네네. 근데 그러면 그거는 부동산 내가 팔 때도 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세가 낮으면.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약간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뭐 용산 쪽에 네. 어떻게 좋은 지역 좀 하나 추천해 주시죠. 일단 오피스텔을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용산 지역에서 오피스텔을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은 지도에서 표시되는 붉은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상업지역이거든요. 네. 오피스텔은 허가가 주거지역에는 안 나고 상업지역에만 난다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준주거도 나잖아요. 그렇죠. 이제 간단하게 예, 얘기를 해서 예. 심플하게 얘기를 해서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문배동 일대 그다음에 원효로 이가와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지역들이 상업지역이 되어 있고 용산 전자상가는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니까요. 네, 네. 그럼 이 지역에서 기존에 지어진 것들 지어진 지 한 10년 이내로 지어진 것들은 전세와 매매 가격이 굉장히 붙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향후에 용산 국제 업무지구가 움직이거나 네. 했을 때 또 캠프킴이 고밀 개발이 돼서 업무지구가 됐을 때 이 인접해 있는 지역들은 그에 합당한 가격이 올라갈 거고 지금 현재 용산 역 앞에 있는 신규 오피스텔 1.5룸 같은 경우는 지금 7억 5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새로 분양한 거?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정도 가격이 갈 수 있는 네. 지역이라는 거를 이미 입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만약에 동탄이면은 한 2억까지밖에 안 갔을 텐데. 그렇죠. 역 앞에. 2억대 중반 정도. 그죠? 네. 네. 근데 용산이니까 7억 5천인 거죠. 그렇습니다. 또 용산만 그런 게 아니라 네. 광화문이라든지 또는 여의도라든지 또는 삼성역이나 선릉역 일대도 지금 현재 이 가격 이상으로 형성이 돼 있는 걸 고려한다면 이건 이제 그렇게 비싼 가격이라고 평가되기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 높은 가격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한강로가 사실은 많이 뜨고 있는데 현재는 가장 좋은 주요 도로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떠오를 지역으로는 이 원효로로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저평가돼 있다. 왜냐하면 이 원효로는 여의도랑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의 3도심 중에 여의도와 용산의 업무지구에 연결해주는 도로는 원효로다. 그래서 원효로 변에 상업지역이 아주 얇게 이제 있는데 요 지역들 같은 경우가 노선 상업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만 이제 오피스텔이 지어질 수 있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다 보니까 오피스텔이 용산에 공급되는 숫자가 너무너무 적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용산은 다세대 빌라를 사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만 하는데 사실은 오피스텔이라는 게 없어서 못 사는 거지 있으면은 그만한 가치는 오히려 다세대보다 높으면 높지 낮지 않다라고 봅니다. 일단은 가격을 보니까 네. 용산의 다세대가 굉장히 많이 뛰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 오피스텔은 거기서 한 10% 정도 차이로 놓고 계속 따라 뛰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전세만 만약에 투자금만 적으면 오피스텔 수익률도 똑같이 따라가는 걸 전 계속 벌써 한 10년째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게 문배동 일대, 그 다음에 원효로 2가 일대는 기존에 있는 오피스텔, 조금은 노후가 되어 있는 10년 차 정도 내외 정도 되는, 그러니까 여기 원효로는 신규 오피스텔들이 이제 새롭게 들어서고 있는 곳이니까 경쟁력목으로 중장기적으로 내가 보유를 해서 국제 업무지구라든지 이 전자상가 그다음에 캠프킴 이런 것들이 완성될 때까지 보유하려면은 조금 더 새 거가 오랫동안 보유하는 데는 뭐 임대차 세입자를 맞추기도 좋고 수리 비용이나 유지 비용이 들지 않는 선에서는 굉장히 좋다라고 봅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네네. 이번엔 강남 빌라 네네. 좋은 투자처 좀 네.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네. 이 강남에서 테헤란로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이 삼성역에서부터 이제 강남역, 교대역까지 이어지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테헤란로가 상업지역으로서 중요한 도로고 이 대로변을 따라서 이제 오피스텔이 많이 돼 있고 그 사이사이에 이 역삼동 논현동 일대나 이런 데 일대가 보면은 노후주택가로서의 그 노후도는 굉장히 높은 데 비해서 이제 개발이라는 거에 대한 기대감은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노후도가 굉장히 굉장히 높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다 보니까 당장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높지 않아서 개발을 안 하고 있는 거지 못 하고 있는 게 아니다. 강남은 뭐 도로가 워낙 잘 됐으니까 재개발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가로주택 도로로 둘러싸여 있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가장 많이 되고 있는 세 군데 중에 하나가 강남구입니다. 그러니까 가로주택 정비 사업. 그렇죠. 규모는 작아요. 네네. 그러나 워낙 규모가 작더라도 아파트의 가치가 높다 보니까 이 규모가 작은 강남의 아파트가 강북의 대규모 아파트 가격하고 비슷하게 형성된다. 더 높으면 높지 낮진 않죠. 낮진 않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가치가 높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다세대 주택을 투자하는 것도 좋다라고 하는 거죠. 네,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가 뭐 6억대에서부터 한 8억대 정도 나오는데
문제는 여기에 전세가 5억대에서 한 7억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투자금 한 1억대 또는 플러스해서 한 1억 5천대 정도 갖고도 여기는 투자할 수가 있는 거죠. 저도 강남의 다세대를 좀 괜찮게 보는 이유가 네. 예전에 강북에 빌라가 한 3억 정도 했었어요. 네네. 그리고 강남의 빌라는 한 6억 정도 하고. 네. 그럼 2배 차이 났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강북의 웬만한 빌라가 다 5억이에요. 6억대 하는 데도 많아요. 네. 그러면 네. 강남의 빌라가 6억 5천이거든요. 네네. 그럼 차이가 1억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싼 거죠. 네. 그러면 차라리 개발이 안 될 경우를 생각한다면 오히려 강남의 빌라가 더 뜰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둘 다 개발이 안 된다면.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까지라도 생각하는데 또 개발된다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지만 소규모긴 하지만 강남은 뛸 수 있고. 네. 그럼 이런 케이스라면 저는 강남의 빌라도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강북이 지금 아파트가 한 20억대 하잖아요. 네네. 근데 강남에 비싼 거는 강남 같은 경우는 한 40억 가까이 하잖아요. 근데 빌라 가격은 여기도 6억대고 여기도 6억대라는 네. 거는 현재 아직까지 현실이 반영됐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형평성을 논한다면 여기는 한 10억까지는 가 있어야 정상이죠. 개발이 되지 않는 곳도.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은 강남 쪽에 있는 빌라 같은 경우도 저평가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강남의 아파트 값이 뭐 내년에 잡힐 수 있다라고 내년에 좀 약간 하락세로 돌아설 거라고 하는 전문가들이 이제 한두 명씩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저도 그런 기사도 좀 봤고. 네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 찾기가 더 어렵지 않나요? 지금 현재 전세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가을철 또는 내년 봄 이사철까지 연결되면서 이사철이 되고 현재 임대사업자 때문에 기존에 있는 세입자들이 나오지 못하고 갱신을 하고 있고 또 뭐 잠깐은 지금 현재 그 재건축에 대해서 거주 요건이 있었다가 없어지게 되면서 그 재건축 단지들을 중심으로 해서 매물이 좀 나오기는 하지만 전체 시장에서 매물 자체가 워낙 부족한 상황에서 조금의 수요가 증가된다고 해서 뭐 이게 공급이 증가된다고 해서 이걸 해소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런 상황을 토대로 된다면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은 지금 아파트 가격에 비해서 빌라나 이런 것들은 워낙 가격이 차이가 너무 큰 상황이기 때문에 빌라 가격이 하락할 위험은 높지 않고 아파트 가격은 뭐 유동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우상향을 보이지 않을까 2025년까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강남에 사시는 분들 또는 강남에 집을 월세나 전세를 얻으려고 하는 분들 네. 강남에 집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엄청 느낄 거예요. 네. 왜냐면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강북이나 이런 데하고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집이 없어요. 그렇죠. 매물이. 집은 있지. 막 3,000세대, 5,000세대 아파트들이 있는데 매물로 나온 집이 몇 개 없어요. 그리고 뭐 양도세 때문에 집은 못 팔고. 네네. 그다음에 임대차도 지금 워낙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임대차 3법 때문에 네네. 물량이 없다 보니까 없고. 네. 또 부르는 게 값인 거예요. 그렇죠. 물량 하나에 찾는 사람이 10명이니까 물량을 내놓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르는 게 값이죠. 안 살 거면 말아라. 딴 사람 산다는 개념이니까 이걸 매도자 시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때는 매수자들이나 이 전세를 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시기죠. 지금 강남에 전세나 월세 사시는 분들이 엄청 떨고 있어요. 왜요? 2년차 되시는 분들이. 이제 나와야 왜냐면 되니까. 주인이 들어온다고 할까봐. 주인이 들어오면 나가야 되잖아요. 그쵸. 가족이 들어오면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면은 지금 살고 있는 가격에 거의 2배 되는. 못 들어요. 그러니까 다 집을 줄여서 네. 자기가 원래 살던 집보다 더 단지가 작거나 노후가 되거나 작은 집으로 옮기고 있어요. 아니면 강남을 벗어나거나. 벗어나거나. 그러니까 엄청나게 힘든 지금 요 물건이 없고 이런 시기 잘 모르더라고. 네네. 여기 살지 않는 분들은. 네네. 저는 이제 살니까 알아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동네 분들한테 계속 듣거든요. 돌려서 자랑? 절대 이런 자랑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왜냐면 그거를 우리 농담이에요. 구독자분들이 알아야 되니까. 네네네. 제가 전달을 해드려요. 그쵸. 왜냐면 저는 저희 집에 놀러 오시잖아요. 네. 그러면 같이 맥주 한잔 하면서 저녁 먹으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저기기 때문에 많이 모이진 않아요. 나도. 3분 정도가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그거 들어보면은 네. 다들 한숨만 쉬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약간 그렇게 돌아간다는 사실은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강남뿐만 아니라 강북에서도 지금 이제 뭐 제 친구들 학군 같은 좋은데. 그렇죠. 네, 거기는 이제 새 만기가 돼서 결국은 집을 마련하지 못하고 시기를 놓치는 분들은 계속 이제 전세로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그분들 집 구하시려고 하면은 지금 암울하고 시장 다녀보신 분들은 가슴이 그냥 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를 해결해줄 의사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방법은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내년 느낌. 3월, 네, 5월인가요? 네, 지방선거 그런 여러 가지 퍼포먼스 3월에 때문에 대선, 네. 퍼포먼스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뭐 당연 내년에는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내후년 정도 해결해 줄까? 하여간 그런 뭐 기대는 해봅니다. 빠르면은 내년 네. 하반기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좀 해주겠죠 뭐. 어쨌든 네네. 그런 해결되는 부분 제일 먼저 우리 여러분들한테 제가 전달해드릴 테니까 자 구독하고 알람 설정 같이 해주시고 자 저희 내용이 좋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좋아요.
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